시간 조금 나가고 문제 몇 개 풀고 그 다음에 한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일단 오늘은 원의 방정식의 표현까지만 할게요. 여러분이 원의 방정식의 표현을 몇 가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총 4가지로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몇 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막 그때 막 떠오르는 발상들로 문제 풀고 그러면 문제 못 풀어 제 시간 안에. 알겠지? 딱 무조건 틀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틀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크게 4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원의 중심이랑 그 다음에 반지름이 주어지는 경우죠. 가장 쉬운 케이스입니다. 가장 쉬운 케이스. 우리가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표준형. 자,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도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입니다. 그렇죠?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 있잖아. 그 점을 X, Y라고 했을 때 물론 X, Y가 얘만 있는 건 아니지. 여기 원 위에 있는 전체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언제나 일관성이 있는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언제나 일관성 있는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걔가 x-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라는 일단 식으로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 1번.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는 경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원이 있어요, 여러분. 지름의 양끝점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아시겠죠? 네. 여기가 x1, y1이라고 치고요. 여기를 x2, y2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그때 학생들 좀 그런 거, 그 실력들 좀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충분히 이 정도는 다들 하실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냥 막 할게. 일단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점이랑 이 점의 중점을 잡아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하고 하면은 사실 1번과 다를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1번과 다를 얘기가 아니지만 지금 그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기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을 임의의 x, y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얘가 성립할 거야. 뭐냐면 여기랑 여기를 연결했을 때 반드시 수직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반드시 수직이 됩니다. 그 말은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언제나 그게 일관성 있게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식으로 한번 써보실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x-x1, y-y1. 일단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를 일단 표현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도 그렇게 가볼게요. 그러면은 x-x2분의 y-y2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두 개 곱해진 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언제나 수직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거 곱한 것 분에 요거 곱한 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거의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얘랑 더하면 얼마가 된다? 한마디로 0이 된다. 이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식을 만약에 작성을 해보면 x-x1, x-x2 플러스 y-y1, y-y2가 얼마가 돼야 된다? 는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식도 저는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를 만약에 0,0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만약에 3,4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은 x에다가 x-3 플러스 y에다가 y-4가 얼마가 된다? 는 0이다라고 하면 이 원의 방정식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x 빼기 0, x 빼기 0, x 빼기 3 이렇게 들어간 거야 지금. 그치? x, y 빼기 0, y 빼기 4 해서 이렇게 곱해져서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지금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지금. 아셨죠? 네. 선생님 이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나중에 필요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필요해요. 아시겠죠? 네. 일단 3번, 2번은 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 위에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원 위에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다. 자, 얘들아 이거 얘를 풀어 헤친 거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풀어 헤치면은 일반형입니다. 그럼 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세팅되는 거 맞죠, 여러분? 이런 형태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반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얘들아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나면은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 식이 갖고 있는 구조를 좀 볼게요. 자, 구조. 첫 번째 특징은 x랑 y가 나 2차식이면서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 x랑 y에 관련된 몇 차식? 2차식이면서 동시에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구조가 되고요. 그죠? 두 번째 구조는 뭐냐면요. x 곱하기 y 항 같은 거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x 곱하기 y 항은 없잖아. 그렇지? 그냥 x 1차, y 1차 이렇게 된 거지. x랑 y 곱해진 건 없단 말이지. 그렇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벗어나면 기본적으로 원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지금 일반형의 식의 형태를 보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가 몇 개 있는 거니? 3개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가 3개 존재해요 여러분. 그럼 아직 정해지지 않는 3개의 개수를 정하려면 점이 지나가는 좌표가 몇 개 필요할까요? 3개 필요하죠. 왜냐면 A, B, C를 구하려면 A, B, C에 대한 식이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하지. 그치? 그래야 그 3개를 연립해서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하고 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는 3개의 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조금 예외적인 게 방금 얘였던 거죠. 2개의 점이 만약에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가정이 있으면 점 2개만으로 충분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이 2개의 점이 지름의 양끝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면 몇 개가 더 필요해? 점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좌표가 3개가 주어지게 되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연립방정식 푸셔야 돼요. 네. 자, 저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이따가 뭐 한 문제 정도 저랑 같이 풀어보면 될 거고요. 자, 마지막 4번째 설명 드릴게요. 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4번째는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엄청난 빈출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시겠죠? 네.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한글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구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원이 나옵니다. 다시 두 개의 정점으로부터 고정된 점인 거죠. 두 개의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일정한 점들을 싹 다 모아버리면 100%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어. 자, 다시 원이 나오는데요. 단 예외가 존재합니다. 뭐가 예외가 되냐면 그 거리의 B가 1대1인 것은 예외야. 아시겠습니까? 단 그 거리가 1대1이 되는 것은 예외입니다. 여러분 그럼 거리가 1대1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리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 그치? 얘들아 그럼 거리가 같으면 뭐가 나올까? 원이 안 나오고 선이 나와. 어떤 선? 수직이등분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두 개의 고정점이 있거든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중점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런 점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점들을 싹 다 모으면 수직이등분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직이등분선이고요. 이 경우만 수직이등분선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무조건 다 원으로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A라는 점이 0,0, B라는 점이 3,0입니다. 근데 동점 P가 있거든요. 동점 P가 있는데 여기 X, Y입니다. 동점 P가 있고요.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은 AP 대 BP의 길이의 B가 2대1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대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점 P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결국 이 얘기죠.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은 반드시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원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림을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서 일단 A라는 점이 0,0이야. B라는 점이 3,0입니다. B라는 점이 3,0.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 거리의 비율이 2대1인 점들을 다 모아볼게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누가 있을까요? 2대1 내분점이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점 P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여기가 2대1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외분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교육과정상에선 빠졌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얘는 외분점이라고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여기는 이번엔 2대1 외분점입니다. 이 점과 이 점만 있는 게 아니야. 되게 또 많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또 2대1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점을 싹 다 모으면 뭐가 된다? 원이 되는 건데 그 원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잡아도 2대1, 여기도 2대1 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 그냥 비례식 세워서 하면은 그냥 단박에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원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니? 그럼 결국에 지름 역할을 하겠죠.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이 점과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죠?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데 지름의 양 끝점 중에 하나는 얘의 2대1 내분점. 그렇지? 또 다른 하나는 2대1 외분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가 2대1이니까 여기가 2, 1이니까 여기가 2,0일 거야. 그렇지? 여기 좌표가 2,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대1이거든? 그럼 사실상 1대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가 3이니까 3만큼 더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6,0이 돼요. 자, 그럼 배운 것 좀 써먹어보자. 얘들아,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 바로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x-2, x-6의 플러스 y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식 쓸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2, x-2, x-6, 그 다음에 y-0, y-그러니까 y제곱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얘가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만드시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크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유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넓이의 최대, 두 번째 각의 최대. 뻔해 뻔짜기 때문에 문제 유형까지 같이 딱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결국 이게 뭔 말이냐면요. 얘들아 이렇게 되면 삼각형 ABP가 생길 건데 그치? 그 넓이의 최대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각 PAB가 있는데 이 각 PAB가 최대가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 두 번째는 각이 최대가 되는 순간. 점 P는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고정점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불변이야. 변하지가 않아. 그죠? 이 길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얘를 밑변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쵸? 밑변으로 삼아주시고 결국 높이 값에 따라서 삼각형이 다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들아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니? 얘를 쭉 평행이동하다 보면 얘를 가지고 쭉 평행이동하다 보면 교점이 두 개씩 생기는 거 보이시죠? 교점이 두 개씩 생기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으로 한 점에서 접하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여기 점에 위치해 있을 때의 높이가 가장 최대가 생기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상황이 우리는 알고 있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그냥 수직으로 올라간 요 점이 될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높이가 반지름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순간의 넓이를 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반대쪽으로도 나올 수 있잖니,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점 P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되는 넓이가 기본적으로 넓이 최대가 만들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자,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넓이 최대예요, 여러분. 넓이 최대의 지점입니다. 자, 두 번째. 얘들아,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물어볼게. 내가 뭐 할 거냐면은 얘가 최대가 될 때 이 각을 세타라고 얘기할 거고 그때 뭘 구할 거냐면은 사인 세타 값을 한번 구해볼게. 아시겠죠? 각이 최대가 되는 순간에 저 각을 세타라고 정했을 때 사인 세타 값을 구해보자고. 알겠지?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얘들아 PAB가 여기가 지금 P라고 치면 PAB 이렇게 이루는 이런 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시겠죠? 근데 각이 최대한 벌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이 최대한 벌어져야 돼. 그럼 얘들아 여기는 어차피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계속 벌어지면서 지금 이 그림이면 교점이 몇 개 생겨? 두 개 생기는 거지, 그치? 조금씩 더 키워갈게. 키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생길 거야, 그치? 그 순간까지 갔을 때 가장 각이 많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접했을 때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접한 순간, 여기 접하는 순간에서의 이 각을 지금 세타라고 지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뭘 구해야 돼? 사인 세타 값을 구해야 돼. 그럼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접점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원의 중심이랑 연결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원의 중심이랑 연결합니다. 그럼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직이 될 거고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자, 아까 여기가 2,0이고요. 여기가 6,0이니까 가운데 있는 이 점이 4,0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점의 좌표가 여기가 아까 2,0이었거든. 그리고 여기 6,0이니까 여기가 지금 4,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죠.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2란 말이에요. 그치?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 2루트 3이 되겠지. 네. 내가 지금 사인 세타 구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분의 얘가 돼서 계산하시면 2분의 1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이다. 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기본적으로 지름의 양끝점이 내분점과 외분점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알겠지?
그래서 생기는 원을 가지고 넓이의 최대를 물어보거나 각의 최대를 물어봅니다. 각의 최대가 되는 지점이 요 지점이야. 요 지점. 그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지점도 각의 최대가 되는 거야 지금. 됐지? 그래서 여기가 각의 최대. 여기도 각의 최대. 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네, 문제는 다음 시간에 푸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는 걸 하고요. 그 모의고사 우리 시험 보셨던 거 일단 오답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오답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저한테 이제 다 개인 질문 해주시면 되는데 많이 틀린 문제가 4번이 좀 틀렸더라고. 알겠지? 좀 많이 틀린 문제가 4번이어서 4번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보시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뭐 다른 거 정리하고 계시고 그 뒤에 거 문제 이어서 풀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4번과 6번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여기가 중근을 갖는다. 그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에 10으로 만약에 쓰면은 a-1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얘가 중근을 갖는 순간에 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을 쓰시면 절반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시니까 4에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얘가는 0이다. 일단 이렇게 될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a 플러스 b가 있고 여기 a 플러스 b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치환해서 하셔도 되고 그냥 저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4가 되죠. 는 0 이렇게 일단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지 지금.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다.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건 딱 이거야. a 플러스 b가 2구나. 이거 하나 얻어낸 거야. 그죠? 더 이상은 몰라요. 그냥 끝입니다. a 플러스 b가 0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제일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1차식이 나왔잖아. 그럼 1차식 살짝 변형해서 저기다 넣으면 문자의 개수를 몇 개로 줄일 수 있어? 한 개로 줄일 수 있겠지, 그렇지? 문자가 지금 현재 두 개잖아. A랑 B 두 개잖아, 그렇지? 두 개면 힘들잖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개로 바꿀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B 대신에 E-A로 바꿔 씁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B 대신에 E-A로 바꿔 쓸게요. 그럼 여기는 루트에 A-1의 제곱에 플러스 여기는 E-A의 제곱이니까 A-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게. 똑같죠?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이거의 최소를 구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 얘들아 이것도 제곱이고 이것도 제곱이야, 그치? 제곱 두 개 더했는데 이거 A제곱의 개수랑 이거 A제곱의 개수 똑같은 거 아시죠? 사이즈가 폭이 똑같다 이 말이야. 폭이 똑같아. 그러면 여기에 대칭축이 얼마라고? 1. 여기에 대칭축은 2.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얼마? 나누기 2를 했을 때 최소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쵸? 네, 그러니까 A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가 무조건 최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가 2분의 3을 저기다 대입해서 답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져주시면 돼요. 뭐 그게 싫으면 이거를 전개해서 2차식을 만드셔도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여러 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됐죠? 네. 그럼 A에다 2분의 3을 넣어요.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2분의 루트인가 막 이렇게 되고 막 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6번은 제가 보니까 약간의 요령을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좌표로 바꿨을 때 여기를 만약에 B라고 하면 여기가 0,0 그 다음에 이 지점이 A가 돼서 1,0 그 다음에 여기가 C라는 지점이 있어서 얼마야? 4,2가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삼각형 입장에서는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그래서 외심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또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해도 되지만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고 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를 그어버리면 하여튼 x 값이 일단 쉽게 잡히죠. 여기가 수직이등분선이 될 거니까 아시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럼 요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x는 2분의 1이다. 일단 이거 하나 만들면 돼요. 그렇죠? 이거 하나 만드시고 두 번째 얘들아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에 수직이등분선을 또 이렇게 그어버리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직이등분선 그어요. 그러면 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하셔가지고 여기 교점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교점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외심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 가운데 있는 점부터 구할게요. 2분의 5,1입니다. 그렇죠? 여기 중점 여기랑 여기랑 중점이 2분의 5,1인 거고요. 여기 기울기 x 증가량 3에 y 증가량 2가 되니까 기울기가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3인가? 이렇게 지금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기울기 요거 점 지날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마이너스 2분의 5에 거기다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5에다가 4분의 19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랑 누구랑 만나는 점? x가 2분의 1인 점.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여기다가 2분의 10을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플러스 4분의 19가 되니까 4분의 16이어서 4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거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어차피 이 길이 다 똑같거든요.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4란 말이지. 그치? 이렇게 지금 된 거니까 1대 4 그럼 여기가 루트 17이죠. 죄송해요. 여기가 2분의 1이고 4니까 죄송합니다. 1대 8이네요. 1대 8. 1대 8. 그럼 얼마야 여기가? 루트 65가 되겠지. 그치? 루트 65. 그래서 요 값에다가 루트 65를 곱해줘서 2분의 루트 65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지금. 그죠? 네. 쌤. 네. 근데 저 왜 x는 2분의 1 위에 외심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외심이 있냐고? 왜 바깥쪽에 있냐고? 네네네. 오케이. 우리가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여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다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반드시 여기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삼각형에서 지금 외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걔를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 고쳐진 사람은 저한테 확인 좀 받아주시고. 네. 네, 좌표로 하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동쪽으로 그러면 얘를 만약에 t시간 후라고 해볼게. t시간 후라고 하면은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10,0에서 출발한 거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몇 t니? 그러면 3t죠. 3t. 네, 이렇게 하나가 세팅되고 A.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0,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4t 이렇게 된 거지. 여기가 0, 마이너스 5였으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간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 그러면 루트에 3t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되고, 그죠? 2차식이 될 거니까 그거 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네. 영화될 수 있었는데. 여기를 이인을 아. 방대해서
그럼요. 그렇게 해도 되죠.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해요, 원래 그렇게 푸는 거가 맞는데, 계산이 그럼 좀 길어지니까, 그것도 얘기해요.